4월 18일자 경제생각, 메뚜기에 대해 뜬금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곤기, 보릿고개 가뜩이나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먹을 것도 부족한 시기에 메뚜기가 창궐하여 더욱더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시설이 예전에는 많았으며 이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한 역사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의 세상이 될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메뚜기 떼가 많은 것은 그전년에 많은 메뚜기가 땅에 많은 알을 낳은 영향일 것입니다. 개동물, 문절지동물, 강곤충류, 목메뚜기 서식장소 땅위, 풀위, 나무위 분포지역, 전 세계, 특히 열대 지방 전 세계 1만여 종이 분포 한국의 경우 200여 종이 확인, 네이버 백과사전 중에서 백과사전은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는지는 겪어봐야 알겠죠. 이렇듯 메뚜기는 전 세계적으로 문명을 파괴하기 전에 나오고 지나간 후에 문명은 어김 없이 붕괴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살았잖아.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메뚜기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이러한 습관들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들도 다름없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백신 주식, 코로나 관련 마스크 주식, 어떤 때는 배터리 주식, 어떤 때는 전기차 주식, 어떤 때는 반도체, 어떤 때는 시크릿컬 주식, 어떤 때는 내수 관련 주식, 어떤 때는 지금이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기업을 주식만 그럴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투자 자산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삼시세끼 밥을 잘 먹으면 된다는 어른들의 말도 있고 부동산은 절대 불패야라고 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메뚜기의 생각과 다르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똑똑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AI는 우리를 메뚜기로 볼지도 모를 일입니다. 끔찍한 현실이지만요.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사야만 하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메뚜기처럼 이러저리 날아다니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운명의 배고픔처럼. 하지만 내일은, 그리고 다음 달은, 그리고 내년은 없습니다. 1년만 열심히 살고 없어질 것이니까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만 잘 먹고 잘 팔아서 이익 나고 빠지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고 돈도 안 되는 일만 하니? 내년과 그 이후가 무엇이 중헌디 지금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투자는 지금과 내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저의 자의적인 생각인지도 모릅니다만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으며 내가 바라고 싶은 것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맨날 글로만 이야기하니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 이번에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로 보이시는지는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사진을 캡처해서 확대를 하시던지 아니면 나름 알아보고 싶으신 차트를 마음대로 하시기 바라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분봉,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등 많은 것들의 차트들이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봉, 시간봉, 일봉까지는 거의 어김없이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고 주봉, 월봉, 연봉은 절대로 조작이 될 수 없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미대 차트에는 연도가 나와 있으니 확대를 해서 면밀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 전부 월봉과 연봉으로 되겠지만요. 이러면 정말 인간은 없어져야 할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 출처 https://blogspot.com/03/2018/민스키모먼트 html 뜬금없이 이러한 차트를 보여주는 이유는 아래 차트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저는 모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좌절해서 정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노답 답이 없음. 물론 그림처럼 되리라는 법칙도 없으며 되어야 한다는 의무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참조만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에잇 언젠가는 정상화가 되겠지? 20년 뒤면 본전은 안 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20년 뒤에는 그 회사는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반값은 손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느껴봐야 압니다. 상장 폐지나 거래 중지 그리고 계좌에 돈을 더 채우라는 단순한 문자 하나에 뼈 때리는 고통을 느껴봐야 할 것입니다. 애플도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해주고 금리를 4%가 넘는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의 이면을 잘 보시면 잘 하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기업이 할 일이지 금융 분야의 사업을 넓힌다는 것은 특히 이렇게 중차대한 현금이 메말라 가는 시국에 이런 식으로 은행 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내의 자기 자본의 확충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각설하고 그래서 그 단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도 벌벌 떨며 금융사기를 하는 놈들의 수에 걸려들어 이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구나라고 느껴봐야 아는데 느끼면 그때는 늦은 거 다들이시죠? 그런 것을 돈 쓰고 배우면 다행인데 또다시 반복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남에게는 철저하게 잣대를 대며 잘못된 것을 밝히려는 본인의 모습과는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청 너그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니까 말입니다. 그림을 두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민스키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통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종의 이단아처럼 취급하는 것이 민스키 이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랬지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줄을 그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게 차트를 그리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으나 제가 귀찮은 관계로 저 자신도 제구리 메뚜기처럼 읽기 쉬우면 가치 없이 여긴다는 것을 잘 알기에 다들 아실 줄로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한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를 가장한 투기의 블랙홀에서 절대 벗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으니까요.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운 탄생의 시기인지 아니면 2차 하락이 있고 현실 부정이 단계로 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지올파크의 크리스천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교라서 별 의미를 못 느끼겠습니다만 현실의 행태와 미래의 행태를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절대로 영어 실력이 좋다고 노래만 듣고 난 이해할 수 있어라고는 착각하시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국가 종교로 인정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왜 이교도인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국교로 인정을 했을까요? 로마는 크리스천을 국교로 인정함으로 인해 더욱더 체계적인 국가를 확립하기 위해 국교로 인정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 대중의 문화에는 알게 모르게 나름의 의미를 두어 전파가 됩니다. 중국은 이것을 두려워해 공산주의 빅브라더를 꿈꾸고 있고 미국은 자유의 깃발 아래 패권의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AI가 습득을 한다는 것이 무서울 뿐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AI가 지금의 시점에서는 알고 있고 머리만 굴리는 단계라고 한다면 머리를 굴려 막강한 체격과 체력을 갖춘다면 드디어 인류는 화성으로 가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론 머스크는 되기는 싫습니다. 아마도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인구는 지금 인구의 0.1%이며 그 0.1% 중에서도 화성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0.01%일 것이고요. 마지막에 남은 인류가 여성만 존재하고 남성만 존재한다면 그때 다시 확률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저는 제 옆에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기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 궁금해하시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글을 보내줄 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구해 오냐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습니다. 전들 무슨 출중한 인간인가요? 무슨 제가 인공지능처럼 다 안다고 그렇겠습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공유 플랫폼이 달리 공유이겠습니까? 알기를 구하면 알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글 또한 저의 자발적인 복종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저 나름 다른 의미에서 남기는 것이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스스로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구해주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니까요. 인공지능과 플랫폼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다음에 말씀드리며 오늘도 좋은 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하루였는지는 당신이 거둔 수확이 아니라 당신이 심은 씨앗들로 평가하십시오.
윌리엄 마서 어워드